서울의 겨울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에서 지은은 문 밖으로 내쫓겼다. 아버지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이런 더러운 년. 우리 집에서 나가.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고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민지와의 키스를 부모에게 들켰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25살 지은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늘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주먹질이 번갈아 스치며 그녀는 눈 속을 헤매다 결국 지하철역 벤치에 주저앉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켰다. 민지는 24살, 대학 후배로 만난 연인이었다. 그들은 1년 전부터 비밀스러운 사랑을 키워왔다. 지은은 민지의 밝은 미소와 강인한 성격에 끌렸고 민지는 지은의 부드러운 마음에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사회의 벽에 부딪혔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보수적인 지은의 집안에서는 용납될 수 없었다. 지은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체면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내가 이런 식이면 우리 가족은 끝장이야 라고 소리쳤던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추위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쫓겨났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민지의 답장은 즉시 왔다. 기다려. 내가 갈게. 민지는 택시를 타고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같이 이겨낼게. 그날 밤 그들은 민지의 작은 원룸으로 갔다. 민지는 지은을 따뜻한 차로 데워주며 위로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부모님을 실망시켰어. 민지는 그런 지은을 보며 말했다.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야.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러나 지은은 가족의 압력을 떨치기 어려웠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집으로 돌아와. 내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어. 지은은 망설였다. 돌아가면 모든 게 끝날까? 아니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릴까?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고 결심했다. 나 혼자서 해결할게.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가족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잔인했다. 지은의 오빠가 민지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했다. 우리 동생한테서 떨어져. 안 그러면 내 인생 망칠 거야. 민지는 충격받았지만 지은을 포기할 수 없었다. 지은은 회사에서조차 불편한 시선을 느꼈다. 동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 씨, 요즘 이상하지 않아?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은의 가족이 주변에 알린 모양이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울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민지는 지은을 만나러 회사 근처로 왔다. 함께 싸우자.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여전히 차별의 대상이었다. 지은의 아버지는 변호사를 고용해 민지를 고소할 준비를 했다. 그년이 우리 딸을 유혹한 거야. 이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빠, 왜 그래? 민지는 잘못 없어.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지은은 민지와의 만남을 줄였다. 잠시 떨어져 있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렀다. 지은의 어머니가 몰래 민지의 집을 찾아왔다. 우리 지은이 돌려줘. 내가 없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민지는 분노했다. 지은 언니는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게 왜 비정상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 지은은 이 모든 일을 알게 되고 내적 갈등에 빠졌다. 내가 민지를 포기해야 할까? 가족을 위해. 하지만 민지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다. 지은은 밤늦게 민지에게 갔다. 미안해, 나 약해.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라면 강해질 수 있어. 그날 밤 그들은 미래를 계획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지은의 아버지가 회사에 압력을 넣어 지은을 해고 위기에 몰아넣었다. 내가 그런 식이면 일자리도 없을 거야. 이 지은은 절망했다. 이제 어떻게 해? 민지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지은을 지원할 각오를 했다. 내가 버틸게.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가족의 다음 수는 더 잔인했다. 지은의 가족은 민지를 미성년자 유혹으로 고소하려 했다. 민지는 24살 성인이었지만 아버지는 증거를 조작할 계획이었다. 지은은 그 사실을 오빠로부터 들었다. 아빠가 내 연인을 감옥에 넣을 거야? 포기해. 이 지은의 마음은 찢어졌다. 왜 이렇게까지? 그녀는 민지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민지는 충격받았지만 법정에서 싸우자. 증인도 모을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내적 딜레마에 빠졌다. 가족을 배신할까? 사랑을 포기할까? 그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지은은 늘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라는 말을 들었다. 민지를 만난 건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였다. 민지의 자유로운 영혼에 매료된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깨달았다. 나 여자를 좋아하나 봐. 그 깨달음은 기쁨이자 공포였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민지도 비슷했다. 그녀의 가족은 이혼 가정으로 어머니가 홀로 키웠다. 내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달랐다. 아버지는 동성애는 병이야. 치료받아 으라고 믿었다. 지은은 병원에 끌려갈 뻔했다. 난 아프지 않아 소리쳤지만 가족은 듣지 않았다. 민지는 지은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다. 인권단체에 도움 요청할게. 지은은 망설였다. 공개되면 내 인생 끝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고소가 접수되자 민지는 경찰서에 불려갔다. 지은 씨와의 관계가 뭐예요? 형사의 질문에 민지는 솔직히 답했다. 사랑해요.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미안해. 내 탓이야. 민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지. 지은의 오빠가 개입했다. 그는 지은의 친구들을 통해 압력을 넣었다. 민지랑 헤어지게 해. 안 그러면 내 비밀 다 퍼뜨릴 거야. 이 지은의 친구 하나가 배신했다. 미안. 나 가족 생각해야 해. 그 배신은 지은을 더 고립시켰다. 누굴 믿지? 민지는 지은을 위로하며 말했다. 나 믿어. 같이 이겨.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 텄다. 민지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거 아니야. 그녀는 민지에게 헤어지자고 제안했다. 내 인생 지키자. 민지는 거부했다. 포기 안 해. 그 결정은 더 큰 대가를 불렀다. 지은의 아버지가 민지의 직장에 연락해 해고를 종용했다. 민지는 일자리를 잃었다. 이제 어떻게?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가 없었으면 민지는 후회 안 해. 내가 소중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가족과 대면했다. 아빠, 왜 이렇게까지 해? 난 행복해. 아버지는 내 행복. 가족의 불행이야.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결혼해서 아이 낳아. 그게 정상? 지은은 반박했다. 정상은 누가 정해? 사랑은 자유야. 하지만 가족은 요지부동이었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 인권단체를 찾았다. 상담원은 한국에서 동성애 차별은 여전해. 하지만 싸울 수 있어. 그들은 증거를 모았다. 민지의 어머니가 지지해줬다. 내 딸이 행복하면 돼. 지은은 부러웠다. 왜 우리 엄마는? 갈등은 깊어졌다. 지은의 오빠가 민지를 협박했다. 돈 줄게. 사라져. 민지는 거절했다. 사랑은 돈으로 안 돼. 지은은 그 일을 알게 되고 오빠와 싸웠다. 오빠, 왜 그래? 나 내 동생이야. 오빠는 가족을 위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가족의 도덕적 딜레마를 느꼈다. 가족이 정말 날 사랑하나? 민지는 지은을 안심시켰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거야. 지은은 결심했다. 법정에서 증언할게. 하지만 그건 위험했다.
공개되면 사회적 낙인이 딸을 터였다. 민지의 고소 심리가 시작됐다. 지은은 증인으로 나섰다. 민지는 날 유혹한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요.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지은의 아버지는 분노했다. 전현희,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제발 얘 재판은 계속됐다. 지은의 내적 투쟁은 절정에 달했다. 내 선택이 옳을까? 재판 과정에서 지은의 가족은 더 많은 증인을 동원했다. 옛 친구들이 나와 지은은 원래 남자를 좋아했어. 민지가 유혹한 거야 라고 증언했다. 지은은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어떻게 나한테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진실을 증명해 하지만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들을 압박했다. 뉴스에 보도가 나왔다. 동성애자 고소 사건의 지은은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미지 실추야 상사의 말에 지은은 절망했다. 이제 먹고 살아 민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내가 벌게 이 지은의 어머니가 몰래 만나자고 했다. 포기해. 내 아버지가 병들었어. 지은은 동요했다. 아빠가 어머니는 내 탓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 사랑이 가족을 아프게 해. 민지는 조작이야. 내 가족이 날 미워하게 하려는 거이라고 말했다. 지은은 믿고 싶었지만 의심이 들었다. 오빠가 민지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딸을 말려. 안 그러면 민지의 어머니는 거절했다. 내 딸 선택 존중해.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감사했다. 고마워, 아주머니.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왔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 그만두면 용서할게. 지은은 갈등했다. 사랑 vs 가족.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잠시 헤어지자. 민지는 상처받았다. 정말? 지은은 울며 말했다. 아빠가 아파. 민지는 이해하려 애썼다. 알았어. 하지만 포기 안 할게. 헤어짐은 지은을 더 괴롭게 했다. 밤마다 민지가 그리웠다. 내 선택이 잘못됐어. 사회의 압력도 컸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딸이. 지은은 집에 돌아갔지만 가족의 태도는 차가웠다. 이제 정상으로 살아.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반항했다. 난 정상이었어. 오빠는 치료받아으라고 강요했다. 지은은 병원에 끌려갔다. 의사는 동성애는 장애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은 믿지 않았다. 지은은 탈출했다. 민지에게 연락했다. 도와줘. 민지는 즉시 왔다. 함께 도망치자. 그들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새 출발. 하지만 가족이 추적했다. 오빠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찾았어. 지은과 민지는 도망 생활을 시작했다. 이게 사랑의 대가. 지은의 내적 고통은 컸다. 가족을 버린 나쁜 딸인가. 민지는 자유를 선택한 용감한 사람이야 라고 위로했다. 재판이 재개됐다. 지은은 증언을 바꿀 압력을 받았다. 민지를 비난하면 끝나.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흔들렸다. 정말 끝날까? 하지만 민지의 눈빛이 떠올랐다. 못해. 지은은 법정에서 진실을 말했다. 우린 서로 사랑해요. 강요된 건 없어요. 판사는 증거 부족이라고 판결했다. 민지는 무죄였다. 하지만 가족의 반발은 컸다. 아버지는 넌 우리 가족 아냐? 라고 선언했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자유를 느꼈다. 이제 나답게 살 수 있어. 민지와 재회한 지은은 고마워 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동성애자라서 지은은 차별을 실감했다. 민지는 인권운동에 참여하자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더 위험해질까? 하지만 결심했다. 변화를 위해 그들은 단체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지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지만 가족의 다음 행동은 충격적이었다. 지은의 가족은 지은을 가족 재산 절도로 고소했다. 내가 돈을 훔쳤어. 아버지의 주장이었다. 지은은 어이없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증거가 조작됐다. 오빠가 은행 기록을 위조했다. 지은은 경찰서에 불려갔다. 왜 이런 짓을? 민지는 변호사를 구했다. 음모야. 지은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다. 가족이 날 파괴하려 해. 그녀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왜? 어머니는 내가 돌아오게 하려고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이게 사랑.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 증명해. 재판이 시작됐다. 지은의 가족 측 증인이 나왔다. 지은이 돈을 요구했어요. 거짓말이었다. 지은은 반박했다. 아니에요. 판사는 증거를 검토했다. 민지의 변호사가 위조를 밝혀냈다. 이건 범죄예요. 지은의 가족은 역공을 받았다. 아버지는 모두 내 탓이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제발 그만해. 재판은 지은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었다. 오빠는 넌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자유야. 민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우리만의 공간,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지지자들이 생겼다. 용감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응원이 쏟아졌다. 지은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내 이야기 공유할게. 그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나도 비슷해. 김민지는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변화를 만들고 있어.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꿨다. 눈보라 속에서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지났어. 지은의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미안해. 지은은 만났다. 엄마, 왜 이제야? 어머니는 내 아버지가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용서할지 고민했다. 가족은 영원한가? 민지는 내 마음 따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용서했다. 하지만 내 삶 존중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했다. 절대 안 봐. 이 오빠도 멀어졌다. 지은은 슬펐지만 받아들였다. 선택의 대가 이민지와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너 덕분에 강해졌어.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이 축하했다. 행복해. 하지만 사회의 법적 인정이 없어 아쉬웠다. 언젠가 변할 거야. 지은은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권리를 위해 민지는 지지했다. 함께라면.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옛 친구가 배신을 후회하며 돌아왔다. 미안. 지은은 용서할지 망설였다. 신뢰를 잃었어. 민지는 기회를 줘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받아들였다. 인간은 실수해. 그 선택은 긍정적이었다. 친구가 도와 카페를 키웠다. 지은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남아있었다. 아버지가 병이 악화됐다. 지은은 병문안을 갔다. 아빠, 아버지는 약해진 채 말했다. 지은은 기다렸다. 미안하다. 아버지의 사과였다. 지은은 울었다. 고마워. 용서는 치유를 가져왔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정형은 여전했다. 지은은 깨달았다. 투쟁은 계속돼. 민지와 함께 미래를 꿈꿨다. 우리 아이 입양할까? 하지만 법이 막았다. 변화시켜야 해. 그들은 로비 활동을 시작했다. 지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됐다. 눈보라 속사랑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용기 줘서 고마워. 지은은 행복했다. 내 선택이 옳았어. 하지만 여전히 논쟁이 있었다. 동성애는 도덕적인가? 지은은 대답했다. 사랑은 도덕을 초월해.
지은의 책 출간 후 사회적 반향이 컸다. 토크쇼에 초대됐다. 동성애와 가족.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가족의 사랑이 조건적이면 진짜인가? 청중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반대자도 있었다. 전통을 파괴해. 지은은 반박했다. 전통은 진화해야 해. 민지는 뒤에서 지지했다. 잘했어. 지은의 아버지는 TV를 보며 변했다. 내 딸이. 그는 연락했다. 집에 와. 지은은 민지와 함께 갔다. 아버지는 용서해줘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안 왔다. 아빠도. 가족은 서서히 화해했다. 오빠도 사과했다. 내가 잘못됐어. 어머니는 행복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네 라고 답했다. 민지를 소개했다. 내 연인. 가족은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어서와. 민지는 감동했다. 고마워요. 지은의 삶은 안정됐다. 카페는 번창했다. 그들은 여행을 다녔다. 세상을 봐. 이 해외에서 동성 결혼을 봤다. 우리도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와. 운동을 계속했다. 법 개정 서명 운동. 평등을 위해. 지은의 이야기는 영감을 줬다. 젊은이들이 따랐다. 나도 커밍아웃 할게. 지은은 뿌듯했다. 변화의 시작.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온라인 혐오 댓글이 쏟아졌다. 더러워.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무시했다. 무지가 문제야. 민지는 강해느라고 말했다. 지은은 책 속편을 썼다. 식탁 위의 사랑. 가족 화해를 다뤘다. 출간 행사에서 아버지가 왔다. 자랑스러워. 지은은 울었다. 아빠.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지은의 내적 성찰은 계속됐다. 내가 겪은 고통이 필요했나? 민지는 그 덕에 강해졌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맞아. 그들은 미래를 계획했다. 아이 키우자. 입양 상담을 받았다. 가능해. 상담원은 어려워. 하지만 노력해. 지은은 포기 안 했다. 싸울게.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동성 파트너십 법안이 논의됐다. 지은은 증언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의원들은 경청했다. 고마워. 지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법안이 통과됐다. 승리. 민지와 포옹했다. 우리 했어. 지은은 가족과 축하했다. 모두 덕분에 아버지는 내가 옳았어 라고 말했다. 지은의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투쟁은 끝나지 않아.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다. 조언해줘. 지은은 상담했다. 자신을 사랑해. 김민지는 파트너로서 함께했다. 영원히. 지은은 행복했다. 이게 진짜 삶.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녀는 생각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지만 후회 없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독자들에게 물었다. 가족의 기대가 개인의 사랑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